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박대우 민생당 시당위원장님이신데요. 박대우 위원장님을 모시고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생당, 네,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아무래도 어느 한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정당이 운영되고 또 만들어지고 또 그 특정 정치인이 인기가 낮아진다거나 정치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또 당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생당이 한때 많은 의원들이 몸담았던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기회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으로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정당, 그리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치가 대한민국이 가야 될 정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다. 민생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시민들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민생당의 활발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주가 가장 기대하는 기업이었죠. 광주형 일자리. 예,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글로벌 모터스를 민간 매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 광주 시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GGM은 광주형 일자리라든가 노사 상생형 일자리 이렇게 정치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정확히 시장 원리로 보게 되면 대기업의 자동차를 단순 조립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광주시가 사실상 최대 주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목표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얼마의 이윤을 남기느냐는 행정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는 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가 어떤 기업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자, 당장 GGM의 사회적 논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광주만에 국한된 문제로 봤을 때도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캐스퍼가 언제까지 높은 판매 그리고 이윤을 남겨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광주시가 고민해야 될 영역으로 남겨놓을 것이냐. 그리고 다른 공장에 절반을 받는 일자리지 않습니까? 임금을 받습니다. 그 나머지 임금을 세금으로 메꿔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광주시에 높은 임금을 주고 또 노동권이 보장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까? 어떤 기업이라도 자, 우리도 일자리 만들 테니까 부족한 임금 좀 메꿔주고 네. 그리고 파업이 뭐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불가능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GGM 이후에 광주의 양질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들어서기가 쉽지 않다.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접했지만은요, 지난해 광주 글로벌 모터스 적자분이 201억이나 되는 네.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셨던 부분들과 맥락이 같은 것인지요? 네. 일단 전년도에 20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다마스라든가 라보 이게 경쟁 차종이거든요. 단종이 됐습니다. 신차 효과도 있었고요. 또 중대형 차들이 반도체라든가 부품 공급으로 인해서 차량 출고가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캐스퍼의 판매 효과가 신차 효과와 더불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적자를 어느 정도 면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아주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금리 인상에 직격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20대, 30대, 40대가 피해가 불가피하거든요. 캐스퍼의
주 고객이 바로 그 층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의 한계를 비롯해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가면 판매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적자폭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당이 예상하기로는 2027년도 정도면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돈들이 시민의 혈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가 시민의 복지 그리고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들이 어떤 대기업의 조립공장이 적자난 것을 메꾸는 것으로 투자가 된다면 굉장한 낭비, 손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모터스에서도 새로운 발표가 있었죠. 2024년도에 전기차 양산 체제로 공장 가동 시스템을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는지요? 네, 일단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 보름 전에 울산의 전기차 공장 15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공장을 현대가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었죠. 결국 이제 현대차의 새로운 차종 또는 인기 차종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존의 캐스퍼가 내연기관차지 않습니까? 1000cc 미만의 경영차인데요.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주행거리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대가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이 일단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 광주시에서는 캐스퍼 한 대를 조립하면 24만 원이 남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망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는 그런 기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공장의 절반을 받는 공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또는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도 권해줄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나무 몇 그루를 보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큰 틀에서 이게 정말 좋은 일자리냐라는 숲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속 가능할 것이냐. 광주시의 재정으로 과연 캐스퍼 생산량이 급격하게 추락하게 된다면 그 적자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재정 능력이 광주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진 이후로 어쨌거나 꾸준히 언론에서는 캐스퍼가 경쟁력이 있느냐, GGM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 자체가 행정력의 낭비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한 마음 한 곳으로 한 곳을 보고 정말 똘똘 뭉쳐서 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사회적 갈등이 야기시킨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일단 행정이 정치 과정을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